자, 오늘은요 드라이에이징 기술의 친환경 기술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먹어야 될 고기라면 이 고기를 유통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도 좀 친환경적으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라이에이징에서 발견한 그런 가능성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독일에 갔을 때 얘기인데 재래식 시장을 돌아봤어요. 그 재래식 시장의 정육점에 거의 뭐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드라이에이징용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드라이에이징이 대중화됐구나. 근데 뭐 한 3, 4년 전에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갑자기 드라이에이징이 대중화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유럽이 광우병 때문에 한번 휩쓸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연령이 많은 고기들을 먹지 않고 광우병 위험이 좀 덜한 연령이 적은 고기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지변과 같은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고기를 20개월에서 22개월 되는 소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의 풍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소는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풍미가 좋아지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키워서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짧게 키워서 먹다 보니까 풍미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풍미 있게 먹기 위해서 드라이에이징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지금의 재래시장의 정육점에도 드라이에이징을 해서 고기를 판매한다. 저희가 고기를 키우는데요 28개월에서 30개월을 키웁니다. 22개월 정도가 되면요 웬만한 그 어른 소의 외형이 갖춰져요. 22개월부터 뭘 하냐면요, 근육 속에 근내지방, 마블링을 끼게 하기 위한 그 비육기관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풀을 뭐 40에서 50% 정도 줬었는데 출하할 때가 다가오면요 10%밖에 주지 않아요. 나머지는 곡물사료를 줍니다. 근육 속에 지방을 키우는, 마블링을 키우는 그 기간을 거쳐요.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풍미가 필요하고, 지방의 풍미를 고기 안에 넣기 위해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풍미로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6개월에서 8개월을 키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 그림이요 바로 유럽이나 독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짧은 사육 기간과 숙성을 결합해서 풍미 있게 고기를 먹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사육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축분의 문제도 있고요, 옥수수 사료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곡물 사료를 먹을 수 없는 소에게 곡물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풍미가 좀 약한 고기를 숙성을 해서 풍미를 좋게 만든다는 거는 사육 기간을 짧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유통 과정이에요. 지육 상태에서 뼈하고 지방을 빼고 원료육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원료육 상태로 보통 숙성을 합니다. 드라이에이징은요 숙성하는 단계에서 이 비닐 포장을 하지 않고 노출된 상태로 숙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숙성 과정 중에서 드는 비닐 포장도 필요가 없다. 친환경적이죠? 자, 세 번째는 판매 과정인데요. 사실 고기 장사는 물 장사라고 할 정도로 이 수분이 감량이 되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이 냉장 기술이나 포장 기술이 이 수분을 가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육 상태에서 1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뭐 한 40분 이내에 빠르게 작업을 해가지고 원료육 상태로 진공 포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 수분 감량이 줄어들겠죠? 이 원료육의 보관도요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갈 때도 빠르게 세절을 하고 빠르게 냉장 진열장에 넣어가지고 수분의 감량을 최소화시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빠르게 포장하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든지 어디로 납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겨울에 중량이 찍히는 시점은 포장을 하는 시점이니까요. 이 드라이에이징은요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냥 놔둬도 새는 수분이에요.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새고요, 구우면서도 날아가는 수분들이에요. 근데 이 수분들을 드라이에이징에서 미리 빼버려요. 수분을 미리 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포장에 간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샀는데요, 고기 주위에 육즙이 줄줄줄 새가지고 흐르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 뭐 신선하지 않은 고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흡수지입니다. 이 드립 흡수지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진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택배를 보낼 때도 이 흡수지가 쓰입니다. 드라이에이징 같은 경우는 이 흡수지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고기를 진열을 하고 나면 육즙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가 접시용 용기 있죠. 육즙이 흐르면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접시용 용기를 쓰는데 스티로폼 용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드라이징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할 때도 육즙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접시용 스티로폼 용기를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 소비자들한테 포장을 해줄 적에도요, 종이 포장을 해도 드립이 많이 새지 않습니다. 숙성의 기술이 드라이징의 강점을 살려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기 유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BG 드라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